그래 지금 이 PER 18배 값을 보니까 네. 약간 조금 다시 마음이 설레네요. 그죠? 주가랑 밸류에이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네. 주가가 비싸도 밸류에이션 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희는 주가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으로 보셔야 되고요. 펀더멘털을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이거 정말 지금 같이 분명해졌어요. 다 계산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펀더멘털과 일치하는 그 시가총액을 네.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라웠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양극재보다 밸류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양극재 밸류보다 훨씬 싼 거죠. 지금 18배인데. 주가 빠져서 내년에는 15배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왜 떨어지냐면요. 지금 이게 네. 오늘 이제 7월 27일 네, 반영한 거예요. 반영하셔가지고 네. PER이 지금 18배. 원래는 13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18배고요. 18배. 그 다음에 24년에는 15배로 떨어지는데 포스코홀딩스가요. 철강 그 흰남노 때문에 4천억씩 비용을 떨었는데 네.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게 올해 없어졌죠. 그래서 2분기 때 1조 3천억 다시 영업이익 회복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도 그 포스코홀딩스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그 회사가 가진 그 원가 안에 원가 구조랑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판가 계약을 여의도에서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 회사 내부 정보인데 내부 계약인데 정확하게 모르죠. 추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컨센서스를 상회했네, 뭐 컨센서스를 하회했네, 어닝 쇼크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 가지고 사실 보는 것보다는 저는 전년도 대비, 전 분기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감소폭이 줄어들었는지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컨센서스 가지고 너무 그거에 막 얘는 컨센서스보다 나쁘니까 이거 실적 앞으로 계속 박살 나겠네 이게 아니라 증가폭이 얼마나 줄어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지금 영업이 1조 3천억 나온 거면 굉장히 선방한 거고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다시 5조대 영업이익 회복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이 좋아지냐? 지금 이 컨센도 포스코홀딩스가 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산화 리튬 매출 찍힌 거가 반영이 안 된 컨센으로 보여요. 네. 철강 일부 회복되는 거랑 했을 때 24년도에 영업이익이 2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PER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PER이 급격히. 18배에서 15배로 네네. 그렇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네.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랑 PER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 지금 에코프로는 네. 23년도는 지금 주가 오른 거 반영하면 73배 요 정도 수준이 솔직히 맞거든요. 예. 근데 욕을 먹는 이유가 이 네이버 금융이 그것도 막 뭐 비난하신 분들 많이 그분들 논리가 합당한 게 24년이나 25년에 그 순이익을 네. 반토막을 내놨어요. 지금 평균치 값이. 예. 근데 실제 영업이익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네이버 추정치를 못 믿겠으면 욕하지 마시고 직접 본인이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에코프로 금융 들어가셔가지고 증권사에서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 아마 레포트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6개월이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홀드 의견이든 바이 의견이든 셀 의견이든 그걸 내야 되거든요. 네.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4월 달에 나온 거, 5월 달에 나온 거 지금 3월 달에 나온 거 업데이트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업데이트 때문에라도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 대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2%가 나오면 순이익률 20%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대충 나오잖아요. 단발성으로 이렇게 순이익이 급격하게 이렇게 일회성 이익을 나올 때 때문에 이런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의 비율을 평균값 내셔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24년하고 25년에 순이익을 추정한다면 그걸로 PER을 계산하시면 돼요. 왜냐면 영업이익은 지금 보시면 9천억대, 1조, 2천억대, 2조까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순이익을 반토막을 내놨잖아요. 4,700억에서 2,300억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게 쳐도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의 이 PER 차이는 이게 지금 80배가 아니라 제가 대충 봐도 55배 정도까지는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도 거의 4배 차이 납니다. 예,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비싸다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너무 싼 겁니다. 저도 이제 약간 그렇게 보여서 2차 전지주에 투자를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며칠 전이지만, 근데 그때는 또 타이밍이 너무 또 기가 막히시네요. 폭락 나올 때 딱 마침 또 사실 그때 폭락 나올 때는 아니었고요. 이미 너무 급등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사야지 하고 그냥 돈을 쥐고만 있었는데 너무 시장이
너무 시장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머뭇거리다 보니까 폭락이 왔고 또 오늘 재차 이렇게 폭락이 와서 27일 장을 마무리를 했는데 네. 그 지금 이 PER 18배 값을 보니까 네. 약간 조금 다시 마음이 설레네요. 그죠. 주가랑 밸류에이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네. 네. 주가가 비싸도 밸류에이션 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희는 주가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 단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압도적으로 지금 주가 오른 걸 감안하더라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거 지금 앨범하고 SQM의 평균값까지 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말고 더 보수적으로 내년을 잡으시자고요. 내년에 EV EBITDA 기준으로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6배니까 네. 평균값이 10배 정도 나오거든요. 앨범을 하고 SQ까지 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6배에서 10배니까 그냥 평균값만 하더라도 최소한 40에서 50%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봤더니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그 철강에 대한 밸류를 40조를 주고 거기서 수산화 리튬을 20조 주냐 30조 주냐 그 차이로 목표가가 뭐 75만 원 나오는 것도 있고 80만 원 나오는 것도 있고 90만 원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합리적인 게 그럼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치 그냥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 계획이 42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계속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근래 한 10년 들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IR 열심히 하면서 IR TV도 만들고 IR 관련돼서 아주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래 일하신 아주 선수분 네. 데려다가 IR 활동하고 최정호 회장이 직접 나서서 2차전지 밸류데이 그죠? 그것도 매년 하잖아요. 연간 1년에 2번 행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캐펙스인데 캐펙스를 양극재를 보면 2030년까지 61만 톤 기존 계획을 갈아엎고 50% 캐펙스 61만 톤에서 100만 톤 늘린 거는 6만 톤에서 9만 톤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어마어마한 공정 뭐 수율이나 품질 잡는 거나 그게 필요한데 61만 톤에서 100만 톤을 50% 넘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양극재만 50%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밑단의 전구체랑 리튬은 그만큼 더 추가적으로 다 늘어나잖아요. 음극재도 못지않게 지금 37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2030년에. 네. 기존 밝힌 거에 50% 넘는 또 음극재도 캐펙스를 늘리는 거거든요. 캐펙스를 괜히 늘리지는 않죠. 그건 다 매출에 대한 보증이 돼 있는 거거든요. 포스코가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수산화 리튬 가치를 얼마나 줄 거냐 32만 톤 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톤당 5천만 원 영업이익률을 수적으로 잡아서 4% 잡으면 6조 4천억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PER 뭐 2030년 27년부터 20배 정도까지 떨어진다 치면 12조 8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진을 더 높게 주거나 40% 뭐 50% 주거나 아니면 영업이익 배수를 뭐 30배, 50배 주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수치, 그러니까 배수를 얼마나 주냐, 멀티플을 얼마나 주냐, 이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20조 준 데도 있고, 30조 준 데도 있고, 40조 준 데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포스코홀딩스 리튬 가치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총이 얼마죠? 네. 지금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주가 한번 빠져가지고. 볼까요? 지금 50조예요. 그럼 리튬 가치를 10조밖에 안 준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네. 지금 철강 40조라고 보면은 철강은 그냥 기본 정도 수준만 해도 네. 리튬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32조 매출에 2차 전지 그러니까 밸류체인 토탈 포스코 퓨처엠에 하는 양극재 토탈 62조 매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절반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리튬으로 매출하면 31조인데 네. 31조에 에비타 마진 뭐 40%만 잡아도 12조잖아요. 이익이. 철강에서 내는 영업이익이 5조인데 12조가 애드되면 이거 50조가 아니라 100조가 더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영업이익 자체가 2배 넘게 뜨는 거네. 철강 그냥 철강은 성장을 하나도 못해 그냥 딱 멈춰있다 쳐도 12조 영업이익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일리가 있는 게 철강은 40조 고정밸류에서 잡고 수산화 리튬의 가치를 10조 주냐 20조 주냐 50조 주냐 차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100조까지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에코프로는 반대로 이미 시총이 물론 에코프로도 공격적으로 이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시가총액 26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네. 에코프로 BM의 자회사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화 리튬의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의 자회사, 에코프로 CNG,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자회사, 그다음에 상장사인 환경 쪽 저감가스하는 에코프로 HN의 자회사. 그걸 지분율 곱한 다음에 지주사 할인율 20%를 주든 30%를 주든 50%를 주든
했는데 그걸 제가 딱 계산해 봤더니 네. 1조 2283억이잖아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랑 각각의 지분사 같이 그냥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한번 시간 해볼까요? 되시면? 네. 재밌어요. 미치도록 재밌습니다. 자, 일단 심플하게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36조 8222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는 얼마 들고 있을까요? 종목 분석 들어가셔가지고 플러스를 누르시면 45.58%를 들어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본인 기준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네. 자, 시가총액 36조 8222억입니다. 36조 8222억 곱하기 지분율 아까 0.4558 그죠? 네. 45.58%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나는 보수적으로 이거 20% 줘도 되고 뭐 심지어 박 이사님은 야 그 지분율 안 준다고 하시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50% 할인할게요.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럼 8조 4천억 정도 나오죠. 네. 네. 그럼 8조 4천억 잡고 에코프로 BM 적어 놓을게요. 네. 적어주세요. 네. 8조 4천억. 8조 4천억. 네.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가 8조 4천억.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은 상장사니까 그냥 지분율에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네. 1조 1601억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종목 분석 가셔가지고 1조 1.1601 곱하기 31.4% 그죠? 맞죠? 네. 그다음 여기는 이거는 20%만 할인할게요. 그러면 7,285억인가요? 네. 7,285 맞잖아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제일 큰 게 그거죠.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비상장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잖아요. 전구체는 양극재 70%거든요. 그러니까 전구체 상장사가 없으니까 에코프로 BM 비슷한 사업 구조라고 보고 딱 그 전구체 관련된 상장사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에코프로 BM의 PR을 보는 거죠. 몇 배일까요? 120배. 근데 120배는 과도하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5대 1000원 평균 PR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평균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냥 60배로 볼게요. 많이 올라서 원래 45배 줬는데 최근에 올라서 60배를 잡고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전구체 생산 능력 지금 현재 기준으로 5만 톤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네. 5만 톤에다가 그 1분기 때 나온 영업이익이 4%니까 예. 영업이익 94억 나왔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이익이 좋아지니까 여태 보니까 22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하반기에 훨씬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그냥 평균 5대 천원 평균 PR 60배 잡고 23년도에 얘네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500억 잡았어요. 그러면 3조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 가치가 3조에서 3조 5천억 예상하니까 그게 딱 그냥 숫자로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영업이익률 4%인데 0.06. 영업이익률 상당히 낮네요. 맞아요. 예, 예. 6% 잡으면 예. 6% 잡으면 1,800억. 지금 5만 톤 전구체 지금 23년 기준으로 5만 톤이고 이게 톤당 5만 톤이고 킬로그램당 17불이거든요. 그러면 17,000불이잖아요. 킬로그램당 17불이니까 톤당으로 하면 17,000불. 네. 예, 그리고 환율을 1,250원 곱하면 1조 625억이 나오고요. 이거를 아까 1분기 때 영업이익률 4%인데 6% 잡고 계산하면 637억이 나와요. 네. 637억이 나오고 아까 PER 637억 나오고 PER이 60배. 그죠? 평균. 네. 5대 천왕 평균. 순이익이 637억 정도 나오고요. 23년 기준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그거는 지금 현재 전구체 톤당 5만 톤. 생산 캐파 5만 톤에다가 킬로그램당 지금 그 전구체 판가를 한 17불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환율을 곱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637억이 순이익이 나오는데 거기다 평균 PER 전구체가 없으니까 직접 상장업체가 없으니까 그럼 PR을 좀 높게 준 거죠. 높게 그래서? 준 거죠. 60배. 좀 그냥 더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60배 아니 50배만 줄게요. 637억에다가 50배 주면 저는 이게 딱 적정한 것 같거든요. 네. 3조 2천억. 그럼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조 2천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네. 네. 3조 2천. 왜냐면 이거는 지금 할인율 줄 수가 없는 게 지금 비상장사라서.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 HN은 계산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에코프로 CNG랑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화 리튬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한국광물자원협회에서 하는 게 27년에도 킬로그램당 $50.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50달러면 톤당 5만 달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23년 기준으로 26,000톤이거든요. 캐파가. 그럼 26,000톤에 요거는 어떻게 구했냐면 런던 금속거래소 LME 들어가시면 이게 바로 당일 시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3일 전 시세인데 네, 여기 나오죠. 예. 여기 홈 들어가셔가지고 메탈에서 EV 들어가신 다음에 그리고 리튬, 수산화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414930이잖아요. 네. 요걸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26,000톤 톤수 현재 기준으로 26,000톤 곱하기 41430 그죠? 그 다음에 환율 1280 43,580달러인 거죠? 네, 네. 맞아요. 달러.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1조 38조, 1조 한 3,800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영업이익률을 작년 평균 35%로 곱하면 한 4,800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최근에 수산 리튬 가격 빠진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면 여기다 배수를 몇 배를 주냐? 25배 평균을 주거든요. 그럼 한 12조 나오는 거죠. 네. 12조 1,000억. 12.1조.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는 에코프로가 100% 지분 갖고 있는데 비상장사니까 지분 가치가 한 12조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에코프로 CNG. 네. 여기 에코프로 CNG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상장사가 있죠. 비교할 수 있는.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 대표적인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이 있는데 성일하이텍, 세비캠 최근에 PER 보시면 올해 PER 기준으로 하면 57배, 그죠? 그리고 아마 세비캠은 실적 추정치가 없는데 대충 한 이 정도 비슷하게 잡았어요. 57배로 계산하면 에코프로 CNG가 영업이익률이 22%거든요. 그러면 순이익 20% 정도 잡으면 더 보수적으로 18%나 17% 잡아야 되는데 20% 정도 잡으면 23년도 순이익이 한 320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320억에다가 PER 배수 57배 하면 그러면 한 8,664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처음부터 네.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네네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는 지금 그러면 에코프로의 그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네. 아래에 있는 자회사들의 그런 가치를 판단을 해야 지분 되는 가치, 거잖아요. 네네네. 네, 지분 가치를.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에코프로 BM 먼저 네네. 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분 가치를 더해야 되는데 일단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네. 에코프로의 생산 캐파 거기에 생산 캐파가 19만 톤이니까 거기에 톤당 가격을 곱하고 네. 거기에 영업이익률을 곱하면 에코프로 BM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그럼 6천억 정도를 잡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거기다 그럼 5대 천왕 평균 PER이 50배 정도를 잡으니까 이거 최근에 올라서 60배인데 이 50배를 잡으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한 30조가 적정 시가총액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니까 에코프로 BM의 현재 시총에다가 지주사 할인율을 곱하고 지분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한 8조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아까 8.1조 나왔죠. 예, 8.4조 나왔었습니다. 8.4조가 네. 이제 현재 오늘 7월 27일 찍는 날 기준으로 8.4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한 거는 저희가 에코프로 HN도 에코프로 HN도 상장사니까 에코프로 HN의 오늘 7월 27일자 기준 시가총액에다가 지분율을 곱하고 할인율 20% 하면 얼마 나왔죠? 그렇게 해서 한 뭐 약 7,285억 정도. 그죠. 7,285억이 나왔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화 네. 리튬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수산화 리튬도 심플해요. 2023년 매출 26,000톤에다가 요거 아까 41430이었죠. 네. 43,580달러. 네. 43,580달러를 곱하고 환율을 곱하시면 한 1조 한 4,500억 정도가 나오고요. 거기에 작년 평균 영업이익률 35%를 곱하면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옵니다. 네. 거기다 이익배수, PER 이익배수를 곱하시면 한 12조 8천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네. 12조 8천억, 올해 기준으로 12조 8천억이고요. 이거는 지분율 100%니까 지분율 안 곱하는 거죠. 그냥 곱하기 1배 하니까 당연히 12조 8천억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12조 8천억의 네. 지분 가치가 들어갔고요. 네.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그렇죠. 했었나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해야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가 직접 상장업체가 없으니까 네. 양극재의 70%가 전구체니까 그냥 양극재의 PER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대 천왕의 PER을 적용하시거나 에코프로 BM 올해 PER이 지금 거의 100배 가까이 되니까 내년 PER을 적용을 한 거죠. 그럼 내년에 60배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영업이익 분기에 100억 정도 나오는데 하반기에 좀 더 플러스 된다고 봐서 저는 한 50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걸 좀 더 보수적으로 400억. 그냥 분기에 100억 나니까 그냥 곱하기 4에서 400억 잡으시면 또 값이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400억 잡으면은 65배로 하면 한 3조 정도 나옵니다. 네. 딱 3조 떨어지죠.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네. 약 한 3조 정도 3조 정도 나오고요.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네. 나머지가 이제 에코프로 CNG가 CNG, 있죠. 예. 에코프로 CNG는 에코프로의 지분율이 47.5%인데 에코프로 CNG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으니까 비교군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의 평균값을 구한 거죠. 그랬더니 한 PER 기준으로는 56배가 나오고요.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22%니까 순이익률을 20% 정도로 추정해서 계산해 보면 한 순이익이 한 올해 순이익 한 32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고 네. 거기다 PER 배수 56배를 곱하고 지분율 47.5%로 곱하면 에코프로 CNG의 지분 가치는 한 8,500억 정도가 네. 된다. 그럼 이제 똘똘한 그 5개의 자회사를 다 지분 가치를 한번 다 더해 볼까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HN, 네.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이노베이션, 네. CNG 이걸 네. 다 더해 볼까요? 네, 다 더해 보겠습니다. 네. 몇 조 제가 한번 더해 볼게요. 네. 에코프로 BM이 몇 조죠? 8조 4천억이요. 네. 8.4조. 네, 그리고 에코 HN은 네. 7,285억. 7,285억.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3조. 네, 3조. 에코 이노베이션이 12조 1천억. 12조 1천억. 에코 CNG가 네. 8,500억. 8,500억. 그러면 25조 한 1천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25조 785억. 그죠? 놀랍게 일치하네요. 그죠? 네. 딱 지금 현재 주가 보실까요? 기가 오, 막히죠. 소름. 네. 소름 돋았어. 별 차이 안 나죠. 지금 26조 2,200억이니까 네. 그냥 에코프로의 똘똘한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5개 합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조 네. 한 1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25조 1천억이랑 에코프로의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현재 네. 지분 가치 26조 2,283억이랑 괴리율은 몇 프로일까요?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죠. 예. 26조 283 나누기 괴리율이 한 4%? 되려나요? 네, 4%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포함 안 된 또 비상장 에코프로 자회사들이 있죠. 네. 이제 리튬 광산을 이제 개발하는 에코프로 글로벌이라는 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AP라는 또 자회사가 있죠. 지분 가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5개만 계산한 거예요. 나머지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최소한 다 더하면 뭐 5천억은 넘겠죠. 그걸 다 더하면 지금 딱 시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23년 걸로 계산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3년, 5년 장기 투자할 거야. 네. 그럼 27년, 28년도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맞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주가가 급등한 게 네,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었지만 네네. 그래도 현재의 주가가 펀더멘털을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건 아니라는 네, 게 이거 정말 지금 같이 다 분명해졌어요. 계산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펀더멘털과 일치하는 그 시가총액을 네.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라웠고요. 네네. 물론 여기서 또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달라지죠. 달라질 네네. 수 있다는 네. 우려는 있는데 네. 또 한 3년으로를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3년 후도 예. 캐파나 그 생산량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할 때 사실 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입장이시라고 하면은 그냥 들고 가시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